창원시의 대형 사업에 도비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 정책과 엇박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창원 안민터널 안에서 접촉 사고가 매일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뒤섞인 야간 자전거 도로가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신설학교 설계 계약 공모를 다른 지역 업체가 따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대형 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비 지원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1,240억 원이 예상되는 창원시 새 야구장 사업. 이 가운데 290억 원은 국비로, 200억 원은 도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비 지원은 중앙부처와 정치권이 협조를 약속했지만 도비 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경상남도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시는 2018년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때 도에서 50억 원을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경상남도는 역시 난색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 사정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자유무역 지역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소신 때문에 제2자유무역 지역 사업도 난항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해 창원시가 지방비 60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렇게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거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창원시의 대형 사업들이 경상남도와 엇박자를 내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사업은 결국 좌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참 설득하기가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 자유지역 부분은 좀 중단될 그런 처지에 가 있다. 창원시의 대형 사업이 경상남도의 재정 건전성 방침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 안민터널 안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접촉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임시 방편뿐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진해 방면 안민터널 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터널 안까지 차가 밀린 걸 몰랐던 겁니다. 사중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터널 안이 혼잡해지고 정체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또 접촉 사고가 난 겁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멈춰져가지고 안 된다고 밟았는데 이게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안민터널 안 사고는 매년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난 겁니다. 터널 출구에서 교차로까지가 300여 미터에 불과해 신호대기 차량이 터널 안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터널 중반까지 속도를 내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터널 안의 사고는 바깥으로 차량이 분산 이동이 안 되고 그에 대한 또 차량 하재로 이어지면 크나큰 인명피해로도. 신항과 거가대로, 신규 아파트 등으로 차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터널 설계 당시 2017년 예상 이용 차량이 하루 4만 3천 대, 현재 6만 4천 대로 예상치보다 50%나 많이 다니고 있지만 창원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100m 구간보다도 추가로 한 200m 구간에 대해서 이제 경광등을 저희들이 한 10개 더 추가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또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터널 출구 지점의 도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한낮의 더위를 피해 야간에 산책 나가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에서의 보행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밤이 되자 여름 더위를 피해 야외로 나온 사람들.
이들이 걷거나 뛰는 곳은 바로 폭이 3m나 되는 널찍한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오히려 이들을 피하느라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가다서기를 반복합니다.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 도로로 몰리면서 자전거 운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역주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병렬 주행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전거가 막 그래도 제한 속도 20km인데 맞춰서 가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인근 보행자용길이 야간 산책에 나온 사람들로 붐비기 때문입니다. 이쪽에는 모래길이라서 신발 안에 계속 모래도 들어가고 좁아서 걷기도 되게 불편한데 여기는 넓고 모래가 없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에 대비해 진주시는 2010년부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2010년도부터 그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2명에 1억 3,700만 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진주 시내 자전거 전용 도로는 모두 41.1km.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함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체계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최근 경남의 학교 신축 공사를 위한 설계 계약 공모에서 응모 자격도 없는 다른 지역 업체가 모두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사무실만 경남에 차린 유령 회사였는데요. 경상남도 교육청은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17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준비 중인 14,000제곱미터 규모의 학교터입니다. 지난달 5월 말 사업 공모를 통해 설계를 맡을 업체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경남 지역에 사무실만 둔 부산 지역 업체라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경남 도내 업체의 즉 가점을 받기 위해서 주소지만 옮겨놓은 것입니다. 문도 장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없고 그 괴물도 쌓여 있었고 정비 지침이 저널이나 똑같이. 이 업체가 최근 6개월 사이 경남도 교육청이 발주한 공모사업 4곳 모두를 따내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건축사 사무소가 창원과 부산에 각각 차린 사무실 이름으로 공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신설학교 설계 사업은 경남 지역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경남도 교육청 공모 지침을 악용한 겁니다.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건축사의 기술 향상에도 제고한다는 이런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 제도를 완전히 악용해가지고 이렇게 반칙을 해서 전혀 엉뚱한 지역에서 가져가 버리고. 경남도 교육청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며 4건 모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개찰 이후 10일 이내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불법적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 건축사회는 해당 업체에 대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9개월 징계를 내리고 경상남도의 불법 영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농촌에 사는 다문화 가정 주부들의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1등에게는 가족 전체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경쟁이 더욱더 치열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어려운 현실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는 결혼 이민 여성들. 이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우리말 도전 골든벨 행사가 열렸습니다. 와이프가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10개 나라 136명이 참가했습니다. 아직 서툰 한글 실력에 엉뚱한 답이 속출하기도 하지만 모두 즐겁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가족 전체가 모국을 방문하는 비용이 상품으로 걸려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려운 사자성어도 척척 맞춰 예비 문제까지 동원해서야 최종 승자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도 많을 수 있고 또 친구도 많을 수 있고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열린 행사는 오는 10월 전국대회로 확대 개최됩니다. 농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결혼 이민 문화 여성들이 우리 문화와 우리 글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나먼 한국 농촌에서 타양살이를 하던 결혼 이민 여성들. 오늘만큼은 모두 주인공으로 활짝 웃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 데 이어 백일해와 볼거리 등 법정 감염병이 발생해 학생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원과 김해 지역 초등학교 3곳에서 백일해 환자 8명이 발생해 3명은 완치됐고 5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볼거리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초등학생 76명, 중학생 343명, 고등학생 286명으로 모두 705명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경상남도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난달 25일 손발 부종과 오한 증세 등 비브리오 폐혈증 증세를 보이던 63살 A씨가 26일부터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7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간암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역학조사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창원뉴스가 보도한 아파트 지하수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창원시가 해당 지역의 지하수 오염 실태를 조사합니다. 창원시는 의창구의 한 아파트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사염화탄소가 검출된 원인을 조사하고 반경 3-4km 일대 지하수에 대해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의 지하수에서 사염화탄소가 기준치의 8배로 검출돼 먹는 물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120여 가구가 계속해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양의 한 고등학생이 동급생에게 노예라고 불리며 괴롭힘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 2명을 해당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측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 대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경우 학교 측을 엄중 처벌할 계획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창녕 지역 모 조합장 당선자 59살 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성 씨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8일 선거운동원인 61살 구모 씨 집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도와달라며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령 대법관의 후임으로 경남 지역 출신 강재현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강 변호사는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3년 개업해 2005년 창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함안군의 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는 KBS 창원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이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3개 마을 주민들은 토양과 수질, 곡물 등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업체 선정과 장기적인 대안이 중요하다며 민관 공동협의체 제안 배경을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